교사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공부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29페이지인데 경계가 나오거든, 경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리라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도면입니다. 이게 도면. 이게 도면이거든. 그럼 보세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는 거 누구나 이해됩니다. 그럼 요 갑의 땅, 을의 땅, 이게 경계지, 경계. 그럼 이게 경계지, 경계.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그럼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럼 다른 데는 경계를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좀 전에 앞에는 면적을 배웠거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해. 다른 데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이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경계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게 선이다, 선 아니다? 선. 이게 선이다, 선 아니다? 선. 그러면 경계는 도면에 등록을 하고 표시는 선으로 표시하는 거지. 네 땅, 내 땅을 구별하는 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민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거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됐죠? 그럼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에서 뭘로 표시한다? 선. 그런데 민법에는 이제 지상경계거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갑의 땅과 을의 땅 이거 있겠죠? 그러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장으로 표시하지. 맞다? 맞다? 맞아요. 그러면 담장으로 표시하는 거는 민법이고 도면에서 선으로 표시하는 거는 뭐고? 지적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담하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럼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지적법이 우선이다, 민법이 우선이다? 이게 우선입니다. 도면이 우선입니다. 그럼 시골에 가면 이런 게 있거든. 시골에 할아버지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이게 이제 담장입니다. 담장. 이게 담장인데 시골에 할아버지가 읍내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왕 온 김에 우리 집에 도면을 한번 떼보고 싶다. 도면. 도면을 발급받아 보니까 경계가 이래 나와 있는 거예요. 경계가. 그러면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옆집 을이 우리 땅 요것만큼 잡아먹고 있네. 이래 생각해야 안 해요?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옆집한테 가서 도면을 보여주면서 야, 너 내 땅 침해하고 있다. 돌려달라.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법과 지적법이 분쟁이 발생하면 지적법이 우선입니다. 민법이 우선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민법생한테 절대 이러지 마세요. 민법은 사법이고 지적법은 공법이고, 오케이? 네, 공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민법생한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이 우선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놓고 책으로 가볼게요. 되죠? 의의를 보세요. 의의. 경계란 도면 S 할 때 도면만 줄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도면. 옆으로 갑니다.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을 줄 거 보세요. 연결하여 등록한 선, 이리라 보세요. 경계는, 이게 경계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게 선으로 이래 표시를 한다, 선으로. 이게 선의 직선이다, 이 말이에요. 직선. 됐죠? 네, 통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경계 결정의 기준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받아들일 때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경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요렇게 해결하라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내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 박스 안에 보세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동그라미 칩니다.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동그라미 칩니다. 중앙. 2번으로 갑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동그라미 칩니다. 있는 끝에 하단부. 동그라미 3번에 한자를 줄 것입니다. 절토.
끝에 상단부 되죠. 그다음에 4번, 5번입니다. 4번에 해면 줄 것이에요. 수면 줄 것이에요. 옆에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5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줄 것이에요. 되죠. 끝에 바깥쪽 어깨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그릴 텐데 일단 그림으로 그리기 전에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거 터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터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해하겠죠? 네, 이거 터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뻔하잖아요. 여기 중앙이죠. 그럼 여기 사단부죠. 이거는 상단부죠. 이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엉뚱한 글자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 중앙이라면 O, 하단부 하면 뭐다? X, 상단부 하면 뭐다? X. 그러면 여기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이라면 하단부 하면 뭐다? O, 상단부 하면 뭐다? X. 이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지. 그거 얼마나 쉬워요. 여기서 해면 또는 수면이거든. 이때는 이 글자를 읽어보세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그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최대죠. 그럼 최소이라면 OX다, X. 평균이라면 OX다, X. 이렇게 시험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틀려오면은 진짜 섭섭하거든. 왜? 이 문구에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있다, 없다? 없죠.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이걸 또 걔가 답 체크해왔다 이러면 그건 너무 슬픈 거잖아요. 되죠? 요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30%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오케이? 네.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보여요? 처음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말은 평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땅이 있지. 그럼 여기에 논두렁 밭두렁이 있다 없다 있지. 여기 논두렁 밭두렁입니다. 그러면 이 논하고 논두렁 밭두렁이 경계잖아요, 경계. 그럼 이 논과 이 논의 경계는 요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맞죠? 네. 그러면 높낮이가 없다는 것은 평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요 중앙이 경계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강하고 있죠. 그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한강을 갖고 구분한다면 한강의 중앙이 있잖아요. 중앙. 그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이 되는 것이지. 오케이? 네, 되죠. 그럼 여기서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높낮이가 없을 때는 요거 있죠. 요 선의 요 중앙이 뭐란 말이고? 경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높낮이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논이 있어. 이게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그럼 이 논하고 경계가 어디냐 이 말은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다 이 말입니다.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경계다? 하단부. 되죠? 그러면 도로도구 등의 토지의 절토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그러면 산이 많은데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든. 그러면 산을 깎지. 그러면 고속이 산을 깎아가지고 도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이 절개지입니다. 절개지. 그럼 만약에 어디까지가 도로이냐?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요게 절개지죠. 고속도로 건설할 때 요 땅도 수용을 한다. 그럼 여기 상단부가 고속도로의 경계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도로다? 상단부까지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이거든.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동해안에 가면 백사장 있지, 백사장. 경포대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봅시다.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면은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파도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바다거든, 바다. 파도가 밀려오지. 여기는 백사장이지. 여기는 이제 육지입니다. 그럼 이 바닷물이 파도가 여기까지 밀려온다. 이게 최대 만조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다와 육지의 뭐란 말이고? 경계. 여러분들 동해안에는 파도가 심하잖아요. 서해안에는 파도가 좀 약하지.
그러니까 동해안에는 파도가 심하니까 어디까지 밀려왔다는 걸 모래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없다? 경포대 해수욕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오케이? 그 파도가 밀려오면은 표가 대충 나지. 자, 요 되죠? 요 최대, 잠 읽어보세요. 시작. 최대 완전. 그러니까 파도가 가장 밀려오는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뭐다? 경계.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이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글자를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방이거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여 볼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육지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자, 요렇게 그냥 바로 해 볼게요. 요래 됐죠?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가 육지입니다. 그럼 요거를 매립할 수 있지. 매립. 그 매립하는 게 공유 수면을 매립하지. 매립하면 제방을 쌓을 거 아니에요. 제방을. 요 제방의 요 부분을 어깨라고 그래. 어깨. 그러면 이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어디냐면 바깥쪽 어깨냐 안쪽 어깨냐 이 말이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육지 쪽이 안쪽이겠지. 바닷가 쪽이 바깥쪽이겠죠. 그럼 요 바닷가 쪽, 요 바깥쪽 어깨가 바다와 육지의 뭐가 된다? 경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충 그림은 요런 것이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는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습을 잠깐 해보면은 자, 요렇게 딱 때렸어요. 그죠? 요 글자만 딱 하면 됩니다. 그냥 연접되는 토리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뭐다? 중하. 있다면 뭐다? 하단부. 절토는 뭐다?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뭐다? 최대만조리, 최대만세. 공유수면 매립지는 뭐다? 바깥쪽 어깨. 그러면 딱 외워버리면 돼요. 시험에 3년에 한 번 출제를 하는 겁니다. 통과. 그러면 이제 33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줄은 다 꺼졌죠? 네. 그럼 330페이지로 가보세요. 그 3번에 분할 청량은 지문으로 한 개를 띄웁니다. 띄우는데 너무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위를 보세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그러면 앞 글자에 아니 된다에다가 줄 거 보세요. 그럼 다만이 나왔으니까 반대가 등장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끝 글자는 시작. 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1번에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2번에 줄 것입니다. 공공사업. 3번에 두째 줄에 도시군 관리 계획서. 4번에 법원에 죽었습니다. 확정 판결. 그러면 요령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리라 보세요. 아니 너무 쉽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게 건축물입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요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이건 당연히 안 되지. 맞죠? 네.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예외 네 가지가 있다. 있는 예외.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1번에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죠? 2번에 무슨 사업입니까? 공공사업이죠. 그죠? 3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서. 4번에 판결서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제가 지금부터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출제위원이 물을 때 건축물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마지막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판결서.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있다, 없다다? 있다.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지. 판결서를 들고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죠. 그럼 답만 딱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요 세 개 글자가 나옵니다. 나올 때는 답은 전부 다 O입니다. X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어. 그 말은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시작 있다. 공공사업할 때는 시작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시작 있다. 그럼 시험에 물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도시개발 사업 뜨면 끝글자는 시작 오 이래 버리면 되는. 그럼 시험에는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렉사 X. 그럼 된다, 아니 된다. 이래밖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문으로 띄우거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법은 하루만 공부하면 12개를 다 맞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자, 보세요. 이거는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데도 지문에 출제를 자주 합니다. 이거 새로 생긴 것이거든. 자, 처음에 가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자, 죽었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요 2개를 낼 때, 요 위에 거는 뭘 갖고 내느냐 이러면은,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경계점 등록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시험에 낼 때, 자, 보세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다. 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면 오덱스다. X. 그 위에는 시험 문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또 여기가 경기도지. 맞죠? 네. 그러니까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맞죠? 네. 그러면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없다? 그럼 경계가 여기에서 이리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래 생각을 하세요. 북한산 가봤죠? 북한산 능선을 타고 가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조금 가다 보면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가 서울특별시고 여기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됐다면 경계 표시를 다시 다 해야 돼. 장부도 다시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경계점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거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법학 시간에 공부할 때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입니다.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지적공부, 이 장부입니다. 장부니까 장부에 등록되는 내용을 물어. 등록되는. 요걸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거는 답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쉬운 거고, 요건 조금 부담스럽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지적은 있죠.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토지의 표시해 봅시다. 시작. 소재,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래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경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합니다. 이 2개 읽어봐요. 시작. 소재, 지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거든. 답만 딱 할게요. 이게 소재입니다. 이게 지번입니다. 이 2개는 분리되는 거 이다 아니다? 이게 답이. 분리된다 안 된다? 그럼 다시 할게요. 삼성동에 토지대장은 있다 없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100번지에 토지대장은 있다 없다? 그럼 다시 할게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삼성동에 토지대장은 있다 없다? 없지. 100번지에 토지대장은 있다 없다? 없지. 오케이? 그러면 앞에 글자가 없잖아요. 앞에 글자가 없다는 거는 이게 삼성동인지 논현동인지 평택인지 서울인지 어떻게 알아?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시작. 삼성동 100번지. 요거는 토지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게 소재고 요게 지번이라는 거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결론?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호적이 있다, 면허증이 있다, 여권이 있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장부에 뭐는 들어간다? 소재 지번. 그럼 7개 중에 2개는 공짜로 먹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당연히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한다. 그럼 2개는 공짜로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지목이 됩니다. 여기 그러면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4개는 남아있지.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외우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키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거든. 그럼 새로 정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치 설명도가 나오면 좋다, 안 좋다? 좋지.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러면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 4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럼 오늘 외울 때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점. 시작. 경계점. 그럼 다른 글자 들어오면 답이다, 답 아니다? 답이죠. 다른 글자 들어오면 오늘은 그냥 한 개만 딱 외워가세요. 앞에 무슨 자가 붙더라? 경계점. 이거만 오늘 외워가네요. 그럼 요 2개는 이해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에 경계점의 좌표와 경계점 종류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됐죠? 네. 어떻게 문제 푼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됐지. 가볍게 하면 됩니다. 공부를.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31페이지를 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우러 가느냐 할 때 지적 공부를 배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요게 조금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요리 놔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 2장을 공부했어요. 2장은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여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지적 공부를 배우러 가는 거야. 그럼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왔을 때 보세요. 요리로 오세요. 요 지적 공부 있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의 종류에는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 이거는 본인이 이제 습득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구성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지적도와 임야도는 구성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항상 지적 공부의 기준은 대장이 기준입니다. 요 토지대장과 무슨 대장? 임야. 요게 기준입니다. 요런 거는 부차적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그럼 부동산 공시법 이래 할 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고 알려주는 법에는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등기법, 하나가 지적법입니다. 그럼 지적법에서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느냐? 지적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2개입니다. 2개. 시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렇게 딱 됐어요. 됐죠? 네.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가 이거다. 그럼 여기서 쉬운 거를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자. 소유자는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유자는 여기에만 나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 요리 해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있어. 그럼 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지. 맞죠? 네.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송유나 이래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송유나 혼자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100명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다. 있지. 그러면 송유나 왜 99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100명이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다. 있지. 그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요게 공유지 연명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면 송유나 김철수 이렇게가 100분의 1, 100분의 10 이렇게 쭉 지분을 써야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딱 잘라서 요 공유지 연명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합니다. 그러면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 등록. 대리권 등록부는 무조건 아파트만 머릿속에 딱 떠올렸어요. 아파트. 그럼 여러분들 이리 와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아파트가 있지. 그럼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도 있다, 없다? 있지. 되죠? 그럼 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런데 아파트의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그러니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지분을 기록해놓은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봅니다.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여기서 5000이라는 거는 땅의 면적이 얼마다? 5차.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비율.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토지에 대한 지분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지분.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동 소유일 때 등장하는데 차이점은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이거는 아파트 토지. 이러면 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이라 할 때. 소유자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이거는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한 개지. 성명이 들어가면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같이 가야지. 하나다, 하나 아니다? 하나.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변동 원인, 변동 일자. 그럼 가장 쉬운 말로 해볼게요. 가장 쉬운 말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누구로 넘어갔습니까? 을.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오케이? 네. 이게 을이죠. 요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요 날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요 매매죠. 변동 원인이 뭡니까? 매매. 변동이 매매돼. 그 날짜를 써야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 날짜는 있잖아요. 접수일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일자를 쓴다? 이렇게까지 시험에 내는 건 아닙니다. 지적에서는 안 냅니다. 등기에서는 낼 수 있어요. 접수일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요리 해보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등기에서는 시험에 나옵니다. 등기에서는. 자,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자, 정해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하거든. 자, 갑이, 요리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입니다. 계약금 넘어갔어. 소유자 누굽니까? 갑. 맞죠? 네. 중도금 넘어갔어. 소유자 누굽니까? 갑. 잔금 넘어갔어. 소유자 누굽니까? 갑. 맞죠? 네. 이사 들어가서 살아. 소유자 누굽니까? 갑.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등기 안 하면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변하는 거지. 맞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변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면 계약금 줬다고 해서 소유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중도금, 잔금 줬다고 해서 소유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소유자 변하는 거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이해됐다면 10시에 등기해서 10시에 등기 신청했어. 신청. 소유자 누굽니까? 갑. 오케이? 네. 그러면 17시에 등기부 이렇게 기록이 됐어. 이제 등기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등기가 된 시간은 며칠이다? 17시.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17시에 기록했죠?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소유권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래 되는 겁니다. 애가 태어났거든.
1월 1일 날 태어났어. 1월 1일 날. 오케이? 네. 출생신고는 1월 20일 날 했어. 날짜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언제부터 애입니까? 1월 1일부터 애 아니에요. 이걸 문자로 말하면 어렵습니다. 등기법에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문자로 봅니다. 등기는 답 해놓고 할게요. 아직 안 했고요.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래 됩니다. 그럼 문자로 해볼까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오덱스다 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친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게 없습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근데 그럼 여기서 17시에 이렇게 했지. 맞죠? 그러면 소급에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요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요거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일자를 쓴다? 변동일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시험에 안 내거든. 요래네. 작년의 기출문제는 이게 답입니다. 작년의 기출문제 이게 답입니다. 올해 통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토지의 표시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만 정리해놓고 다시 할게요. 소유자는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렇게 나누고 여기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공동 소유일 때는 등장을 뭐다? 한다. 공동 소유일 때는 지분이 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는 소유자 등록해야 안 해요? 해. 지분은 등록 안 해. 여기는 소유자 등록해야 안 해요? 해. 지분도 등록해. 맞지? 여기는 소유자는 등록하지. 지분은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해. 여기는 소유자도 등록하고, 뭐도 등록하고, 지분도 등록하고. 이해했어요? 네, 됐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배우러 가겠어요. 출제위원은 여기에 등록되는 내용,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한 문제를 냅니다. 한 문제를 내는데, 일단 요 두 개는 등록되는 사항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요 두 개는 등록되는 사항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이 두 개는 같아, 이 말입니다. 양식이 같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도 같아,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책은 여러분들 이제 332페이지를 가볼게요. 이 페이지에 제일 위에 가면은 보존 및 반출이 나오죠. 이게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인데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력소관청은 해당 청사의 지력서구를 설치하고 그곳의 지력 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죽었습니다. 반출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기억은 공부할 필요가 없지. 니은만 줄 것에 니은만. 시도리사 대도시 시장의 뭐다? 성이. 자, 제 손을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지. 맞죠? 그걸 만들었죠. 그럼 그 만드는 게 한 권입니까? 여러 권입니까? 여러 권. 그래서 여기도 보관하고 여기도 보관하고 여기도 보관하고 여기도 보관하지. 왜? 만약에 한 권이라면 그게 만약에 분실됐다, 불타버렸다 이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복사를 해놓는다, 안 해놓는다? 해놓지. 맞죠? 네. 그러면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를 있잖아요. 관공서 밖으로 함부도록 반출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답은 전쟁, 천재지변은 물을 수 없지. 물으면 너무 고맙지.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있다 이 말. 그게 니은에 줄건도 시작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덕하면 반출할 수 있다.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올해 30일의 기출문제 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요리 오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되거든.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 무슨 청? 소관청이죠. 맞죠? 네. 그래서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 아래에 장관들이 있어.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에 대한 담당 장관이다. 부처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지. 그 아래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본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지적소관청은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시장군수구청.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 글자로 써도 됩니다. 주로 쓰는 거는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는 게 있다.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외워버리면 되는 거라.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몇 개? 일주밖에 안 지났는데 다 까먹었네요. 자, 시작. 지번 변경. 시작.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이렇게만 외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우리 문제 공시법 24문제 1번에 틀린 것을 고르서 했거든. 정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어디다? X. 국장의 승인이다. 시도지사의 승인이다. 시도지사.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여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3개 외우면 한 문제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발급입니다. 요거는 30회 때 시험 문제 답입니다. 30회 때. 동그라미 1번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1번에 지적 공부 줄 거 보세요. 요 위에다가 종이라고 써요. 종이.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 죽었습니다. 해당 지적 소관청. 위에다가 제주시청이라고 썼어요. 제주시청. 열람도는 발급시는 다만, 자, 죽었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 그건 전산화죠, 전산화. 셋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그렇게 줄 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 받아들일 때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래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 있다는 말은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간다. 등기부는 100% 전산화가 다 됐어요. 우리 지적 공부는 대장 있죠? 대장은 문자로 만드는 거거든. 그럼 100% 전산화가 돼 있어요. 도면 있죠? 도면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면은 아직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대장은 100% 전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전화번호 숫자로 나타내는 거다. 이거는 전산하기가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대장과 경계점 좌표전화번호는 전산화가 다 돼 있어. 도면은 제 전산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 글자는 읽을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공시법 시간에 정보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컴퓨터 전산화됐다는 말이지. 요거는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종이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거 됐죠? 그럼 요거는 지적서고죠. 지적서고는 구청 지적과 창고를 말해요. 구청 지적과 창고. 이리로 잠깐 와봐요. 요즘에 만약에 대장을 발급받으러 구청에 갔거든. 가면 공무원 앞에서 주소만 불러주면 공무원이 떠더덕 하면 옆에서 프린터기로 탁 나와야 안 나요? 이 전산화돼 있지.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공무원이 있지. 그럼 내가 때로 가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무원한테 가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토지대장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래 하면 공무원이 일어서지. 일어서가 뒤로 가더만 창고 이런 데 가가 뭐 종이 하나를 들고 와. 들고 뭐 요 앞에 복사기 있거든. 복사해가 복사본은 나한테 주고 원본은 안에 다시 넣어놓지. 그럼 요 지적과 요 창고 있죠. 요게 지적 뭐다? 서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되죠? 그럼 요거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는 창고에 보관해야 됩니까? 컴퓨터만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따로. 그러면 컴퓨터는 중앙에서 전부 다 관리가 다 돼야 안 돼요? 종이는 지방에 있어야지. 컴퓨터는 중앙에서도 다 관리가 되지. 맞다, 맞다, 맞다. 컴퓨터를 모아놓는 데입니다. 이런 거를 시험에 놓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출입니다. 아까 전에 시로리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뭐다? 있다. 지적 공부의 반출사항은 국장의 승인사항이다. 시로리사의 승인사항이다. 시로리사. 요거는 31회. 근데 30회 시험은 여기서 시험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해당이죠. 그럼 시험편으로 말하면 이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의 땅값이 엄청 비쌌지. 그러면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이 막 오릅니다. 그럼 제주도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투자. 그러면 그 땅을 사고 싶으면 대상, 도면 발급받아 봐야 돼, 안 받아요? 봐요. 그러면 종이로 돼 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날아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게 해당 지적 소관청이다. 그런데 컴퓨터로 돼 있는 거는 제주시청까지 간다, 평택시청에 간다, 평택시청. 평택시청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컴퓨터로 돼 있는 거는 아무 데서나 발급받을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고로 동사무소에 가서도 컴퓨터는 대장을 발급받을 수 시작 있다. 이래 돼요. 그럼 작년에 시험에 이게 시험인 거라. 틀린 것을 고르세요. 특별자치시장이라면 O더와이더 O. 시도지사는 O 덱스다 X. 시도지사가 아니잖아요. 시장이잖아요. 특별자치시장. 여러분들 요리를 와보세요. 자, 법학도 우리 합니다.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지. 맞죠? 네. 시군구할 때 시는 그냥 평택시, 안양시 이런 일반적인 시지. 그러면 특별자치시장하고 시도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작년에 시험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이랬다. 그럼 O 덱스다 X.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특별자치시장. 얼마나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작년에 여기 나오고 올해는 여기에 나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통과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